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화초 가꾸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서 화초 가꾸는 거 쉽지가 않죠. 예, 현재 가꾸고 있는 꽃, 또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궁금증, 또 꽃이나 화초 병충해, 또 치료법, 또 걸음지기라든가 또 영양제 주는 방법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지난주까지 이번 주도 그렇고 네. 굉장히 지난주엔 유난히 햇살이 좀 뜨거웠어요. 네. 바로 여름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화초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려서 봄이구나 싶어서 내놨다가 당황하신 분들 많았을 것 네, 같아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종종 네.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하나하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넓은 화초를 키우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 밖에 잠깐 내놓았는데 잎이 하얗게 됐다고요. 네. 이게 정말 죽은 건지 산 건지.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아, 저도 네. 그 난 네네. 종류. 예. 그리고 또 잎이 조금 넓은 식물들 좀 햇살이 너무 좋아서 바깥에 계속 실내 뒀다가 잠깐 뒀는데 잎이 하얗게 네. 전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같은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겨울 접어들면 화초를 어떻게 들여놓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했고, 네. 또 이제 봄에서 막 이렇게 여름 날씨 접어들 좋아졌을 때는 때. 또 화초를 내놨을 때 어떨까요? 라는 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잎이 하얗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잎이 탔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렇다고 해서 식물체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잎이 이제 햇빛에 갑자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잎이 넓은 게 이제 좀 적응을 시키면서 제가 적응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햇빛에 내놓을 때는 햇빛에 적응을 좀 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기온에 조금 적응을 시키라는 말씀을 자꾸 강요를 해드렸는데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에 내놓을 때는 조금 밝은 쪽 간접 햇빛 쪽으로 조금 내놓으시다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응이 되면 밖에 내놓으시면 좋은데 우리 사람은 그 햇빛을 보면 굉장히 뭔가를 좀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나 그렇죠. 아니면 햇살 바라기를 좀 빨리 하고 싶거나 네. 막 이래서 그 기분으로 화초를 밖에 내놓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햇빛에 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좀 내놓고 싶으시면 오전 햇빛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피하시고 오후 한 3시 정도 좀 이렇게 무르익은 햇빛 그런 데서 좀 내놓으시면 조금씩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놨다가 또 들여놨다가 네네, 내놨다가 몇 차례. 들여놨다가. 예. 근데 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네. 사나흘 뒀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잎이 하얗게 반씩. 네네. 예. 맞아. 왜? 잎이 또 넓은 식물이거나 잎이 많은 식물 보면 네. 그 거의 위로 튀어나오거나 돌출되어 있는 잎은 거의 많이 탔을 것이지만 예. 속에 또 그 탄 그 잎에 가려져 있는 그 자체에서도 가려져 있는 쪽은 또 타지 않았을 거예요. 네. 잘 관찰해 보시면. 그래서 뿌리가 죽지 않으면 네, 뿌리 죽지 괜찮은 않았어. 건가요? 예, 괜찮고. 그럼 그 잎은 그냥 두면 색깔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잘라줘야 될까요?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그거는 된다. 다시 이제 회생될 수는 없고 그 잎이 이제 줄기 부분을 잘라주시면 네. 밑에 있던 잎이 다시 올라오면서 빨리 새로운 순으로 그쪽으로 영양 가던 거를 새로운 순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영양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충분히 좋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물과 이 햇빛에 탄 거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햇빛에 노출이 되고 밖에 있다 보니 좀 빨리 건조되는 경향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물 주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네. 그렇다고 계속 과습하게 되면 또 과포화 상태가 일어나서 또 처짐 현상도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관찰을 하시는 게 좋고 잎이 탔다 이러면 지금 이제 잘라내시고 또 한 차례 좀 들여놔서 네. 약간 적응 시간을 좀 갖는 게 좋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잘라내기가 좀 아깝지만 네네네. 그래도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식물이라는 거는 약간의 네. 관상 효과를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데 네. 잎이 탔으면 꼭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그러게요. 화초를 옆에 놓는다라는 건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정리하면서 신선한 잎을 좀 빨리 생성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겠지만 안 들어오면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똑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나 아, 네, 그 그랬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렇죠. 잘라내시고. 계속 실내에 좀 있다가 갑자기 네, 맞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네네. 내놔서 아마 예, 거의 화상을 입은 뭐 것 같네요. 많은 경험에 있을 거예요. 그 방 똑같은 저는 증상으로. 잎이 그렇게 하얘지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잘 관리하셨다가 네. 이번에 이제 또 특히 저번 주에는 20도를 넘는 그런 이제 거의 뭐 온도와 27, 8도, 네, 30도까지 30도까지 거의 올랐고 그런 이제 환경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의 이제 심리는 좀 뭔가를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일 그런 기분으로 네. 하초도 같이 그게 맞췄는데 그러게 하초는 역시 말입니다. 따라오기는 역부족이었지 않나. 저희 왜 따뜻한 햇살 쬐면 좋듯이 예, 맞습니다. 화분도 좀 아이고 햇빛 적응이 좀 되면 쬐라고 너무 했더니 좋을 텐데 그러게 아쉽습니다. 말입니다. 아쉽군요. 첫 번째 상담 네. 주신 분, 네, 죽은 건 아니니까 예, 버리진 않아도 되고 잎은 좀 잘라주는 것이 네, 네.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죽어가고 시들시들한 네, 화초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지 또 요즘 반려식물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식물로는 어떤 식물이 좋은지 또 봄철 실내 화초 관리령 등 모두 좋습니다. 물주기나 습도 유지 또 영양제 주기 거름지기 모두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인데요. 인삼 펜다라는 화초를 선물 받았었는데 겨우내는 잎이 10개 정도 남고 앙상한 가지만 네. 남았다고요. 예쁘게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보편적인 질문들이 네. 대부분 화원에 와서 여쭤보는 그런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런 사례를 최근에 이제 미장원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화초를 많이 키우시는데 정말 지금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네. 잎이 10개는 아니지만 거의 많이 앙상한 부분적으로 와 있길래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잎도 약간 거뭇거뭇해지고 그러는데 이제 펜다는 고무나무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내 환기가 잘 안 되거나 햇빛을 잘 못 보면 그 잎을 떨구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좋으면 잎을 무성하게 내면서 자기 자태를 뽐내는데 겨우내 아마 이분은 환기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조금 방치되다시피 키워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윗부분 가지줄기를 전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전정을 최대한 해주시는 게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리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내내, 가을 내내 이제 환기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고 물주기도 잘 하시면 아마 처음 선물 받았을 때랑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솟아나는 거 보면 정말 새로운 기분 막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먼저 추천드릴 것은 이제 환기를 잘 들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내놓고 줄기를 전정을 최대한 해줘라. 잎 10개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괜찮아요. 드리고 지금 10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건강하게 네. 더 키울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전정하는 그 부분을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무데 막 잘라줘도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굵은 인삼 펜다의 굵은 줄기에서 이게 접붙이기를 한 게 거의 다 제품들의 거의 특징이거든요. 그 부분에 뻗어 있는 잔잔한 가지들 그거를 한 5cm, 10cm 정도에서 잘라주시면 새로운 순이 쭉쭉 뻗습니다. 그거는 거의 100%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영양제를 좀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고무나무 종류는 잎이 굉장히 어느 그 줄기 몸체에서도 쭉쭉 나오는 게 고무나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내놓는다. 네. 두 번째, 햇살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물주기를 거르지 않아야 되고. 물주기는 얼마 간격으로 물주기는 물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물 얼마 만에 한 번씩 줘요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하는 건 기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나 놓는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서 참고 사항으로 화분 크기에 비례해서 물주기를 하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물 탱크가 크면 물을 가끔 주셔도 되고 네. 물 탱크가 작으면 물을 자주 줘서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그러니까 때 늘 과한 것보다는 적게 주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항상 그래도. 조금 말린 듯하게 네.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그때 주라 이렇게 했고 화분이 크면 물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화분이 좀 작으면 한 5일에 한 번 줘라.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물을 말씀을 주면 드렸어요. 물이 그냥 쭉 빠지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배수 물이 쭉 빠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흙이 좋다라는 거예요. 배수층 통기, 그러니까 토양도 통기가 돼갖고 이게 순환이 좀 돼야 되거든요. 물 빠짐이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흙이 좋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물이 한번 쭉 빠질 때는 충분히 그 자체 흙의 표면에 다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 잔뿌리들도 물을 한 번씩 다 적셨기 때문에 물을 한참 안 줘서 겉흙이 마를 정도까지 준다라면 자기가 충분히 빨아들일 걸 충분히 빨아들인 거니까 또 주면 오히려 반가운데 물주기를 자주 해주시면 그 네. 잔뿌리들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잔뿌리의 역할은 이 흙에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빨아먹기 위해서 이게 뻗는 그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계속 적셔 넣다 보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물 공급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화초의 그 자생력 같은 게 점차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펜다 말씀드렸는데 화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직경 30cm 정도 이상 넘어간다. 네. 이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물 줘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살은 창가에 보통 저희가 화분을 두잖아요. 네. 근데 햇살이 너무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늘 네, 햇살이 네, 네. 이제 창으로 통하니까. 네. 그래도 그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창가에 그렇게 두는 게? 창가는 일단 한번 간접 햇빛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펜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속 그늘에 관리하시다가 햇빛에 갑자기 내놓으시면 네.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좀 적응력은 좀 세고 네. 또 그렇게 내놓을 때는 약간의 적응이 필요한데 그 후에는 아주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내쬐어도 적응이 된 다음엔 괜찮은데 제가 아까 그래서 전정을 해주시고 네. 통풍이 잘 되고 햇빛 좋은 데다 내놓으시면 좋다라는 이유가 전정이 됐으니까 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네. 거기에서 햇빛을 보면서 새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적응이 잘 잎이 될까요? 없는 경우에는 가지만 있을 경우는 햇빛 가까이 둬도 괜찮습니까? 네, 햇빛에 놓고 거기에서 순을 내고 이러면은 자기 본연이 좋아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이 나면 거기서 굉장히 잘 자랄 것이고 예쁜 잎이 나올 겁니다. 건강한 잎이. 그렇군요.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꽃과 화초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7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꽃과 화초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 노란색 수선화를 화원에서 구매했는데 이제 꽃이 다 지고 큰 키, 잎만 남았다고 하는데 요거 좀 버려야 할지 아니면 내년까지 둬도 괜찮을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수선화가 이제 노란 별꽃 같이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죠, 봄에는. 일단 봄의 아주 상징이잖아요. 네.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고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요. 기분 기분이. 좋으셔요? 네. 다음에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꽃을 충분히 본 다음에 잎만 쭉 그 튤립이나 알뿌리 구근류들이 거의 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쯤 하원에 그렇게 처져 있는 알뿌리들을 싸게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뿌리요? 네, 꽃이 진 거. 네네네, 진 거. 꽃이 지면 좀 더 싼가요? 왜냐면 화원에서는 상품 가치가 있을 때 제값을 받고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지체가 되면 이제 싸게 팔거나 버리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버리기 전에 그 많은 경험하신 분들은 일부러 사러 오세요. 싸게. 알뿌리 값만 주고 사시려고. 그럼 결론은 그거는 반값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반값 이하로 살 수 있고 결론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러면 내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분명히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푸른 잎만 있을 땐 사실 뭐 푸른 잎을 좀 더 볼 수 있지만 좀 뭐 그래도 관상 가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요것을 땅에 갖다가 심으셔도 돼요. 정원이 집 있으신 앞에 분은. 화단에. 네네. 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넓은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묻으셔도 되는데 또 다른 알뿌리의 관리 요령은 그걸 캐서 서늘한 곳에서 건조시켜서 보관하다가 가을쯤에 또 다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서 그럼 말려요? 네, 말려서 캐면은 당연히 말라지는 거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뭐 습하거나 이런 데 하면 썩거나 뭐 이러니까 잘 건조시켜서 서늘한 곳에 햇빛 안 드는 서늘한 곳에다가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갖고 있다가 가을쯤에 다시 심으시면 겨우 내내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알뿌리는 봄에 심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을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시면 되고 또 그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삐죽 나오는 튤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땅 속에서 숙근이 됐다는 거거든요. 튤립도 알뿌리인가요? 튤립도 알뿌리예요. 알뿌리 식물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무스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즘 튤립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자연 개화도 있고 농장에서 시기에 맞춰서 요 시기에 맞춰서 이제 개화시켜 갖고 나오는데 정말 색상도 다양하고 굉장히 예쁜데 요걸 좀 보시다가 지금 이제 꽃이 막 예쁠 때 보시다가 나중에 내년에 또 보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시면 되세요. 지난주 청년포 식물원에 갔더니 수선화가 아직도 예쁘게 땅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직 싱싱하고 예쁘던데 그게 이제 화분에는 일찍 이렇게 좀 지나 봐요? 네, 그 차이를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화분에 나오는 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화 시기에 맞춰서 농장에서 맞춰서 출품을 한 거예요. 상품으로 출품한 거고 이렇게 노지나 자연적으로 할 때는 지금 한참 막 올라오거나 지금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튤립 하면 뭐 에버랜드 이런 데가 이제 요즘 가장 절정이다. 이제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옛날은 아니지만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사실 자연개화도 있지만 그런 데는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들판에서 조금 이제 자연 개화할 때는 지금이 막 올라오고 있고 지금이 막 예쁠 때예요. 지난주 영월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종제 준비하느라고 네. 길거리에 튤립 꽃을 너무 예쁘게 제가 보기엔 화단. 심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심은 것 예, 같아요. 일부러 딱 시기에 이제 맞춰서. 단종지 준비하느라고 맞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마 거리 네네. 정비 차원에서 하신 것 그렇죠. 같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수선화 꽃이 졌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잘 보관했다가 가을쯤에 화단에 심으면 내년 봄에 또 예쁜 꽃을 볼 수 있다고 하셨고요. 또 클레마티스가 정원에 있는 것을 보고 욕심나서 사왔는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좀 키워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클레마티스 정말 신비롭고 정말 고급스러운 꽃이거든요. 사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고 정원이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는 정말 너무 넝쿨성이거든요. 이게 넝쿨성이라서 그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정말 화려한 꽃을 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제 정원을 꾸미면 클레마티스 이거 심는 거의 영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도 굉장히 그분은 멋을 아시는 분인데 아파트 베란다에 혹시 해가 잘 들거나 이러면 넓은 화분 있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구매를 한다면 좀 작은 화분에 이제 심어가지고 판매가 되는데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저희가 팔아보고 지금도 팔고 있지만 가격이 싼 식물이 아니에요. 싸지 않은 대신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식물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 베란다 햇살 잘 드는 곳 쪽에다가 네. 좀 큰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 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물주기만 잘하시면 또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넝쿨성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할 것이 있으면 굉장히 계속 타고 왕성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옆에 뭐 막대기라도 그래서 하나 꽂아야 지주대 되나? 같은 거. 지주대. 예, 그래서 그 고추 같은 것도 할 때 고추대를 지주대 꼭 있죠. 네, 네. 꽂아주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식물체가 줄기가 몸을 못 이기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서 마찬가지인가요? 클레마티스도? 네, 얘는 몸을 못 이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뻗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잘 만들어 주시면 베란다에 아마 꽉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두세 그래요. 포기만 갖다 놓으시면. 그럼 화분에 그 심어져 있는 부분 바로 옆에 지주대를 세워줘야 되나요? 예. 일단은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대를 만들어주거나 아치 같은 게 좀 맞춰져 있으면 아치를 타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아마 너무 황홀한 그런 조경을 잘만 실내에서도 가꾸면 눈이 좀 베란다에서도 호소할 수가 있겠군요. 예. 네. 그럼 묵었던 화분 정리하면서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 있던 흙 이거 그대로 써도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아마 한참 분갈이를 막 하려고 많이들 이제 쏟으실 건데 네. 그 쓰여졌던 곳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뭐 벌레 아니면 그 화초에 뭐 진드기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흙도 바이러스에 약간 감염이 되었다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흙을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토양이 좋아야지 식물도 잘 되고. 그럼 그다음에 소독은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 화원에서 분갈이 흙을 갖다가 쓰시는 게 최고 1번. 네. 최고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벌레도 안 나오죠. 영양이 충분하니까 화초에 많은 좋은 영양을 주죠. 근데 그것도 좀 아깝다. 그러시면 반반 섞으셔도 괜찮으시고. 그다음에 또 요걸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민간요법이라서 저희는 이제 화원에서는 알려드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 코너는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흙을 쏟아서 햇빛에 충분히 말리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많이 흔들어서 햇빛에 많이 노출해 갖고 말리시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아무런 약품이 없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안에 알 있죠. 해충들 이런 거를 소독하신답니다. 죽여서 소독하는 방법이 살균. 있습니다. 살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햇빛에 널어서 말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락스를 한 방울 떨궈서 그물로 뭐 한다는데
저는 이제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 조절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 네. 밝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는 권성준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